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일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전부 다 제가 만드는 자료들입니다. 자, 데일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의 말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들은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텔레그램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822분 계신데요. 입장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화요일날 보통 통상 우리가 폭락장을 보면요. 개장 초반에 큰 폭 하락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전반이 아침부터 시초가가 높았습니다. 그 말은 그 전날 하락이 워낙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제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대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한마디로 그냥 시장 참여율이 완전 이성을 잃었다. 자, 그래서 8월 2일부터 5일 이틀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일본,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4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사실 대만이나 한국 증시는 8월 1일은 멀쩡했습니다. 8월 1일은요 멀쩡하게 잘 상승했다가 이게 8월 1일 아닙니까? 8월 1일은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좋아서 조정받고 이제 반등을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8월 2일날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얻어맞아 버렸고, 그래서 8월 2일 하락도 상당히 컸다. 지금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니까요. 근데 월요일날 8월 5일에는 뭐 어마어마한 물량과 함께 역대급 하락이 되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정신이 없었죠. 그 낙폭이 지수가 이 정도면 종목은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8월 6일날 특히 일본 증시가 이번 하락의 주범이다. 일본의 엔화 강세, 초강세,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초강세가 이번 나스닥과 동아시아 증시의 폭락의 주 원인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 일본은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6일 날 상승폭이 10%, 야, 지수가 10%, 종목이 10%도 큰데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전 10시 정도 지나면 그 전날 월요일날 역대급 폭락을 하는 바람에 담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담보 부족 통보를 받은 분들도 많았고, 또 금요일날도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정리해야 할 물량들도 많았는데, 그 물량들이 오전 일찍 이렇게 밀리는 국면 나오면요, 불안한 매물이 지금이라도 팔자 해서 파는 물량들이 많은데, 이때 다 담보 부족 물량을 소화하고 어제는 큰 폭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담보 부족 매물은 없다. 이렇게 보면 신규로 발생한 담보 부족 매물이 없다. 그래서 담보 부족 매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일단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가 연기금이 좀 정신을 차렸나요? 연기금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폭락 와중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큰 폭순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도 8월 6일에는 화요일에는 야무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판 역할을 하나? 왜냐면 연기금은요, 그동안 이렇게 연이틀 2천억대 순매수는 당연히 올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5월 이후부터는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폭락할 때 이렇게 사주니까 이게 사실 기관들이 할 일이죠. 시장이 이렇게 비이성적 이성을 잃고 매물을 쏟아낼 때는요, 연기금 같은 데서 느긋하게 받아주면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제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좀 돋보였다. 뭘 샀냐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기아, 셀트럼 이런 거 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다. 어쨌거나 연기금이 이렇게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게 나서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좀 줘야 되겠구나. 코스닥 시장도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에코프로 이런 것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만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안 산 걸 보면 시총 상위 종목을 샀다. 코스닥에 이렇게 보기보다는 특히 ISC 같은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지수 방어보다는 그냥 똘똘한 종목을 샀다. 하지만 이 바이오를 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요즘 증권계 분위기도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이다. 두 번째는 우리 렉라자,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라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지금 8월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우리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존슨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세계적 신약다운 신약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집중한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는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면요, 코스닥 시장의 유니트를 강한 순매수를 보여. 이게 또 뭔지,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순매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또 이렇게 순매수를 하니까 조금 황당합니다. 외국인들을 보면 코스닥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5일 이틀 동안에 2조 3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은 TSMC,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이런 것들,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많이 공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물을 쏟아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8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 거의 9천억 이상 순매수했는데,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페트로, 이런 것들은 다 바이오 제약주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바이오 제약에 좀 매수가 있구나.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 폭락장에 회복을 위해서는 수급하고 AI 반도체가 중요하다. 수급 측면에서는 일단은 우리 내부를 치면 담보 부정 매물이 있고요. 또 해외로 보면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이쪽에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했으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AI입니다. AI 반도체. 그래서 AI 반도체 부분에 회복해야 되는데, 우선 N달러 환율은 141엔대까지, 달러당 141엔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이쪽이 이제 좀 쭉 반등을 해서 좀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일단 반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N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했다,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속히 일어났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게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됐는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반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매물이 약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요.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 한 3.7% 반등을 했는데 물론 아직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쭉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희망사항은 한 100달러 내외에서 좀 안정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어쨌거나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나온 게 이번 하락기에 재료나 치면요. AI 과잉 투자로 순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죠. 근거는 없고 그냥 심리적 우려감. 그 다음에 나온 게 블랙웰, 이제 새로운 GPU죠. 이 설계상 결함이라서 한 3개월 정도 지연된다. 그래서 이 지연을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통보했다. 이런 보도도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제품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은 흔한 일이다. 큰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게 아니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더 제한을 강화한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AI 반도체 쪽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 근데 여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블랙웰 결함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변인은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심리적 요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반도체 주식의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화요일날 엔비디아는 반등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00달러 내에 지지대 형성할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일 하루만 본다면요. 이제 엔달러 환율 반등했고요. 엔비디아도 3%대 반등했고 신용담보 부정 매물은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결국 매물 공백이거든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투매를 하고 나서 담보 부정 매물도 사라지고 나면 매물이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반등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불안한 투자자들은 역시 다시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겠는데 저는 이걸 예측하기 힘든 게 만약에 좀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옛날에 롱텀 캐피탈 파산이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카드채 대란이라든지 본질적 요인이 있으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건 다분히 지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이라서 다시 쌍바닥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매물 공백에 따라서 V자 반등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쨌거나 하락 요인이 상당히 완화가 됐고 매물 공백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추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결국은 이번에 실적 이 어닝 시즌에 이렇게 쭉 밀리는 바람에 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응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재료가 반영되지 않은 낙폭과 대주들 관심을 두는 게 어떤가 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또 어제 제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주요 종목 하락률 해가지고 늘 그 컴퓨터 요즘 단말기 한 두세 개 하시죠. 여기 가면 왼쪽에는 시세판 보시고 HTS 하고 오른쪽에는 이런 제 내용들 올려가지고 관련주 어떤가 보는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률이 높은 편 6월 이후니까요. 굉장히 하락 43% 크죠. 한미반도체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SNS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편이죠. 2분기 실적은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ISC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아직도 36%. 네, 이런 것들, 낙폭이 큰 것들인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영상도 만들고, ISC 리포트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ISC 요거는 리포트 쓸 때고요. 최근에 흐름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네, 참 4월, 3월 말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요. 특히 5월 하순부터는, 요때부터는 기관 매도가 많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 ISC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올 때 잠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벼락을 맞았죠. 아마 이번에 지난주 금리 8월 2일과 8월 5일 폭락이 없었으면 아마 이때부터 반등을 했으리라 보는데, 2분기 실적만 간단히 볼게요. 2분기 실적을 보면, 네, 2분기 매출이 498억이면요. 이렇게 ISC 같은 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모품 회사들이 재미 봤을 때가 2022년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엄청 재미를 봤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30%, 40%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매출이 업황이 나빠졌는데, 자, 498억이면 거의 2020년 2, 4분기가 절정이었는데, 한 3, 4분기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0% 선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2022년 한창 때 영업이익률이 3, 40%할 때 분위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부분을 보니까 제품이 다양화됐네. AI 향으로. 그러니까 GPU, CPU, 특히 GPU 향으로 매출이 급증했고, 온디바이스 AI 테스트용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AI향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31%, 새로운 성장 동력. 기존에 이 회사는 첫 출발한 메모리,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들 테스트하는 소켓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점 이제 비메모리 향으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메모리 쪽은 실적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비메모리 쪽은 안정적이잖아요. 고객도 다양화되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 회사가 볼 때 이제는 AI 향으로 인해서, AI는 뭐냐, 고부가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급신장했는데,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상당히 제조업 측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떨어지는데요. 더 올라갔다. 이게 거의 이유가 AI향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그동안 이 주식을 쭉 팔다가요. 보니까 기관 동향도 체크를 하니까요. 네, 기관도 다시 사는 모습, 연이틀 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류 종목들,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마찬가지.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네, 쭉 곤두박질 쳤잖아요. 낙폭이 크고. 그래서 이런 류 종목들, 그 외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볼 만한 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장에 별로 안 빠졌어요. 안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전반적인 급반등장이 나오면 그동안 안 빠졌던 종목은 보통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 조선주도 올랐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지금 완전히 맛이 간 일방적인 장은 아니구나. 그런 장이었으면 어제 조선주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덜 빠진 주식 팔고, 많이 빠진 주식,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ISC 같은 주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쪽으로 옮겨가는데도 이렇게 올라간다. 결국 실적이 시장에 먹혀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고, 어제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VT 같은 경우를 보면요. VT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빠졌거든요. 이번 장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제 야무지게 반등하는 걸 보면서 역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힘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맛이 간 건 아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에 초점을 맞추시고, 실적이나 업황 대비 들어오는 종목, 낙폭이 큰 종목이면 더 좋고요. 그런 종목 위주로 이 추가선,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매물 공부에 의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공략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날 정기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